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7일 토요일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겠지요. 3일 일반 평일을 보내고 나니까 또 한글날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듭뛰는 휴일 기간 동안에 많은 에란이들께서 산책도 가시고 또 어울려 등산도 가시고 또 요즘 시기에 난실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난석가리 분갈이도 하시고 또 꽃대 관리도 하시리라고 봅니다. 저 역시 바쁜 일정 속에서 3일마다 한 번씩 난실을 방문하고 물을 주거나 또 살충살균 또 비료를 주면서 꽃대 관리를 하고 신화 관리를 하면서 한여름을 보내왔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무더웠던 9월이었다라고 통계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역시 한국 자생출란을 난실에서 재배하시는 많은 에라인들께서도 혹서기 기간 동안에 예방도 하시고 또 수시로 관찰하시면서 상태를 파악해 보셨겠지만 그래도 어느 난실이든 푸사리움의 구경썩은병이 발생을 해가지고 물음으로 인해서 연부근부로 넘어지는 난초들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유난히 2023년 혹서기 8, 9월 달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더웠고 한국도 피해갈 수 없었던 기온이었기 때문에 식물인 난초가 재배장에서 에란인들의 여러 기술을 통해서 비료와 살균, 그 다음에 이제 살충,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처방을 위해서 분갈이를 하고 또 손으로 또 기구로 난초들을 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에 취약하여 무너지는 난초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피해갈 수 없는 난실의 구조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는 때이고 식물은 재배의 식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했듯이 관심과 그 다음에 그 재배의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해서 돌보지만은 그래도 품성에 따라 그리고 이제 그 난초의 건강 상태에 따라 신화가 잘 올라오지 않거나 또 모촉보다 더 발전해서 나오지 않거나 또는 이제 잎이 노대가 빨리 나서 황화 현상으로 전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이런 난초들, 그리고 잎끝이 타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요인 때문에 또 재배자의 처리와 관리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난초는 제가 산채를 직접 한 난초입니다. 대구의 파동에 사시는 김영대 에란인과 그분들의 지인들 함께 5명이 담양에 전라도 담양에 산채를 갔다가 한 산지에서 바로 옆에서 소심을 보고 또 바로 옆에서 호중투를 만났습니다. 생강은 호중투를 만나서 제가 단연간 키우는 와중에 처음에는 호중투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신화를 받아보니까 무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무지인 줄 알았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11월 정도 되니까 발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난초는 후발색 호중투다 이렇게 제가 판정을 했고, 소심을 주변에서 캤기 때문에 꽃대를 달아서 꽃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에
금년 23년도 금년도의 여름에 두 촉의 신화가 올라왔습니다. 건강하게 두 촉의 신화가 올라왔는데 6장 반 정도 해가지고 두 촉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잎의 폭은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1cm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잎장의 길이는 약 15c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중수엽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호중투로 발색 중에 있지만 완전히 중투로 갔을 경우에 여러 촉의 신화를 건강하게 올린다면 가을 여배품 전시에 11월 초순이나 중순경에 하는 여배품 전시에 출품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여배품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지금은 이제 무지 같은 잎의 중심이나 갓줄 무늬를 보게 되면 짙은 녹색이 있고 그 사이로 발색 중에 있는 호나 중투가 보입니다. 잎장에 보입니다. 그래서 후발색 중투, 호중투인데 중투로 완전히 발전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분촉을 해서 건강하게 분해서 신화를 새롭게 받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작품을 만들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에 하단 쪽에 보면은 잎이 넓은 상태에서 호가 들어있는 편호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발색 중에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짙은 녹색의 갓을 쓰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발색하고 있는 무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중간에 무늬가 보이고 있고 가해로 녹색이 보이고 있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호와 중투가 혼재되어 있고 발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중투로 가기를 기다리고 있고 11월 달 정도 되면은 완전히 노랗게 발색을 하기 때문에 무늬를 보는 관상미도 상당히 높은 난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직접 생강건을 산채를 하고 주변에 소심을 산채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 꽃을 기다립니다. 그날 갔던 분들은 그 초급자분들도 두 분 가셨는데 그분들이 산채한 약간의 계곡 쪽에서 산채한 대주의 황화를 산채하셔서 그 다음에 꽃을 달고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완전 뭐 100% 진성 황화는 아니더라도 황화의 개체인 것을 확인하였고 산지는 상당히 정남향의 둥근 형태의 산이었는데 길에서 지나가는 승용차로 지나가면서 봐도 상당히 타볼 만한 그런 유혹이 끌리는 산지였습니다. 역시 갔더니만 이런 난초들이 그날 같은 날 황화를 캤고 소심을 캤고 호중투를 캤습니다. 지나치게 이제 도시에서 가깝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가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통 에라인들은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여 년이 됐는데 지금도 그 산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담양이기 때문에 마음 먹고 가야 되고, 그래서 꽃달 시기가 되면 여배도 보고 꽃을 보기 위해서 한 번쯤은 그 자리에 가볼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직접 산채를 하고 난실에서 키우면서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 생각이 떠오릅니다. 에란인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도시락을 싸가지고 산에 가서 과일과 음료수, 그 다음에 또 식사를 하면서 좋은 담소를 나누고 에란에 관련된 말씀들을 이렇게 들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내려다 보이는 그런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고 건강에 유익한 것 같아요. 공기도 좋고 햇빛 뜨는 소나무 밭에서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에란인들만이 느끼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채한 난초들을 난실에서 키우면서
정말 어려운 생강에서부터 대주가 되기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그때를 생각하면서 키우게 되고, 그분들과 함께 교류를 하고 지속된 교제를 갖는 것도 대단히 삶에 유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미생활 속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재테크에 관련해서도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삶의 여정 가운데 난초와 함께 한다는 것도 수십 수백 개의 취미가 있지만, 이 식물을 키우는 한국자행출란을 키우는 이런 꽃을 보고 여배의 신화를 보는 즐거움과 기쁨이 그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보람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난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본 직업이 있고, 식물은 등산 겸 또 에라인들과의 교제 겸 또 품성 좋은 난초를 키우는 그런 보람을 같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에도 삶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과욕하지 아니하며 기다리는 그 노력과 재배와 여러가지 수고의 대가로 신화를 보고 꽃을 보는 이런 마음으로 서로 교환하고 교제하면서 단위나누이에 가입하고 서로 정기원리를 가지면서 음식을 나누고 커피를 마시고 산에 또 가시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10월 달이기 때문에, 가을의 10월이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전시에 출품할 대주의 꽃대가 달린 난초는 난석가리 분갈이를 하지 않지만, 꽃대를 달지 않은 난초는 이제 다 분갈이 내지는 난석가리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직전에 올려드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재배용 플라스틱 화분은 그 낙스와 스포닥을 섞어서 일주일 정도 담궈놨다가 깨끗이 씻어서 말려가지고 사용이 가능하지만, 난석은 재활용하면은 난초 재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난석은 전체 교환을 한다는 것입니다. 봄에는 약식 분갈이를 하기 때문에 화장토 정도만 바꿔주고 마감 부케이를 교환해주는 그런 난석 관리를 하지만, 그러나 이제 10월달 가을 분갈이는 완전히 난석을 버리고 새로운 난석으로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난석이 이제 깨끗하고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뿌리의 활착에도 좋고 신화 붙임도 좋고 유기적으로 영양을 서로 공급하고 공급받는 이런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난석은 새롭게 갈아준다. 그리고 난석을 예를 들어서 오래 갈아주지 않고 계속 몇 년을 키운다거나 또 재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 난석은 물과 비료와 살균과 살충제가 들어가고 혼합되기 때문에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산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식물이 자라는 뿌리나 잎에 영양을 주기보다는 악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1년 정도의 난초를 키운 난석은 전체 교체를 가을에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봄에는 화장토에서 마감 부케이 비료를 갈아주는 조건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주가 되지 않은 난초들은 화장토만 갈아줘도 되겠지만, 대주들은 전부 다 뿌리를 보고 뿌리가 상한 것들은 제거하고, 그리고 밑다른 난초의 그 눈점을 제거하고 톱신을 바르고 말렸다가 심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난석가리를 하십니다. 난석가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식재를 해서 품성에 따라 난실에 빛이 들어오는 조도라 광도에 따라서 이제 자리를 배치를 합니다. 자, 자리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제가
타이틀을 올렸던 것처럼 그 여배품의 발색에 관련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여배품의 발색은 주로 어떤 개체들이냐면은 그 호피반, 그 다음에 뭐 서반, 그 다음에 사피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개체들인데, 특별히 이제 명명품들 중에는 이제 뭐 사계라든지 운문형이라든지 이런 그 명명품들의 개체들이 발색이 필요한 난초들이죠. 이런 난초들은 자연 발색도 하지만 자연 발색이 약간 까다로운 난초는 신화가 올라올 때 화통을 씌웠다가 잎이 벌어지기 직전까지 화통을 씌웠다가 벗기면 이제 서서히 잎이 갈라져 벌어지면서 햇빛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햇빛을 보게 되면 발색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제 그런 개체들은 빛을 차단해서 발색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늘 자주 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면은 아침에 약 2~3시간 정도 햇빛에 노출시켰다가 안실로 다시 들여놓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색하는 그 시기에, 중요한 시기에는 그렇게 해주게 되면은 발색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주로 사계 같은 개체들이 그렇게 필요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여유가 없다면 난실 중에서도 해가 잘 드는 쪽으로 개체들을 옮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월달 분갈이 할 때 내 난실에서 어떻게 발색을 하는지, 또 어떻게 발색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하여 잘 관리를 가지고 이렇게 위치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배의 발색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갈 때는 정상적으로 이제 자리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동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지금 이제 10월 달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가을 여배품 전시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난연합회도 11월 16일 날 금요일 날 출품을 하고 품종에 따라 수상이 결정이 되고 시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심사위원을 초대를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양이틀 17, 18일 날 그 지정된 장소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또 전국에 있는 에라인들을 초대를 하고 함께해서 전시회를 하게 됩니다. 약 시간적으로는 이제 9시부터 오후 5시 정도까지 하게 되는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 한번 오셔서 전국에 있는 모든 에란인들의 관심 속에 또 이렇게 대구난연합회에서 전시회를 하게 될 때에 오셔서 관람해 주시고, 또 한국 출란도 또 이렇게 한번 보시고 관심이 계시면은 뭐 구매도 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고 뭐 교환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에란이 되고 싶다, 난초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지역에 가까운 곳에 단인한회에 알아보시고 가입하시고 그분들과 교제하시는 중에 난초를 잘 키우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10월에 가을에 가져야 될,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난석과 분갈이, 그 다음에 화통 씌우기, 그 다음에 여배품의 발색, 그 다음에 이제 전시회 출품에 관련해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일들, 이렇게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1년 농사가 세계적으로 가장 더웠다는 9월입니다.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었던 9월이었는데, 에라인들의 그 애지중지 키웠던 난초들이 푸사리움균에 의해서 구경성병으로 무름병이 생기고 무너졌던 난초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전국적으로 많이 피해를 본 금년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방도 하시고 미리 관리도 다 하셨겠지만, 어느 난실이든 어느 에란이든 키우는 난초가 400분에서 500분 이상 되게 되면
이런 무름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무름병은 산채품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가의 명명품까지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가을 난초를 잘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분갈이 하실 때도 기구 소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손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잘 쓰셔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분촉을 하고 다시 심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난초들이 이제 여름에 많이 무너지는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균이 침입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준비를 하고 깨끗이 청결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닥에는 락스로 청소를 하셔가지고 깨끗이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습이 높은 날 습도를 통해서 위로 흡착이 돼가지고 난분에 붙어서 결국 난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난실은 락스로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난석가리를 하시되 분갈이를 하시면서 가을에는 완전 분갈이를 하시되 난석은 완전히 바꿔주시고 난화분 플라스틱 재배용 플라스틱 화분은 락스나 스포딱에 일주일 정도 담궜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금년에도 수고 많이 하셨고 가을 재배 잘 하시고 분갈이 잘 하시고 꽃대 관리 잘 하셔서 훌륭한 난실 환경에서 난초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와 수고에 찬사를 보내드리고 계절마다 처리해줘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